받았을 때, 너희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저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응? 자, 오늘은 하연이가 복 받는 날이야.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선생님 복을 줄게. 복을 줄게. 이제 3학년 올라간 학생이니까 이제 2차 방정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심화되는 내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겹쳐져요. 겹쳐져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는요 중3에서 이제 연계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는 125페이지예요. 125페이지 책 좀 해주시고요. 우선 이제 2차 방정식 얘기가 나오는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정리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꼴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돼요. 당연히 2차식이면요. 근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많이 풀어봤어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그렇죠. 무조건 그래목식 때려넣냐 너는?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죠. 인수분해를 해봐요 일단.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x 더하기 뭐 1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1 뭐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가 0이려면은 곱이 0이 되려면은 곱이 0이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둘 다 0이 아니면서 곱해서 0 되는 거는 실수건 없어요. 그런 거는 해보니까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만들거나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x는 2분의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풀었어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나쁜 놈들이 나오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나쁜 놈들이 나오면 그 놈들은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그 놈들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요? 네. 어떤 학생이 아이고 너 착하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칭찬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 주고 하면서 말로요. 말로 숙제를 열심히 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냥 잘한다 이걸로 하지만은 이제 그래서 공부 안 하는 놈들이 꼭 있죠. 그래서 공부 안 하는 놈들이 꼭 있어요. 저렇게 저렇게 공부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시켜주죠. 그죠? 강제로 시켜요. 네. 너무 늦게 남긴다든지, 혹은 일찍 오라고 부른다든지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자, 요런 꼴로 돼 있으면은, 근의 공식이 결국 결론적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치? 이렇게. 자, 우영이 지각한 이유가 뭐야? 1번 부모님의 권유로, 2번 신문 광고를 보고, 3번 남들이 다 좋다고 하므로, 4번 학생들의 시선을 한번 끌어보려고. 이유가 뭐야? 제이 늦은 이유가 뭐야? 1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제이가 모자 쓰고 왔더니 선생님이 너 머리 안 감았지 하고 놀려가지고 머리 감고 오느라고. 두 번째 역시 우영이처럼 관심을 끌어보려고 관심 끌기 좋아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99.7%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네. 그건 아니겠죠? 네.
한번 선생님의 관심을 한번 끌어올려. 학생들 관심 필요. 4번 숙제를 안 해가지고 숙제를 맞춰 하느라고. 아닌가요? 자, 거기 수민아 맞아 받아줘. 네가 추워.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두 개의 근을 한 번에 나타낸 거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 프라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요.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빼기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래서 그냥 공식 쓰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저기 그 짝수로 나타나지 있을 때 있죠.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는요, 여기가 짝수로 돼 있을 때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안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외우고 있어도 이해를 못하고 외우는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짝수 근의 공식 한번 볼게요. 자, 근의 공식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거야. 2a분의 자, 뭐가 되죠? 저기는 b가 2b'이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놈의 제곱 4b' 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4 곱해지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분모분자를 다 2로 나눠주니까 결국 얻어지는 게 x는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분모에 2가 안 곱해지는 거하고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가 안 곱해지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짝수로 나오면 꼭 이거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쓰면은 애들이 막 약분하다 막이 틀리더라. 대부분 하다 보면 약분하다 틀려. 애들이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짝수 나왔을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란 말이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런데 자, 볼게요. 여기까지가 다였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로 나오면 그냥 근으로 갖다 썼는데, 문제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요, 이걸 갖다가 d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판별식이라고 했는데, 자, 판별식 뭘 판별해 주냐면은 이놈의 값이 양수이면은 근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얼마 해가지고 실근이 이 값이 0보다 크면은 실근 2개를 가져요. 서로 다른 실근 2개. 그리고 d가 0이면은 당연히 뭐뭐 플러스 루트나 뭐뭐 마이너스 루트나 똑같아요. 중근을 가져요.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중학교 때는 저런 괴물은 없어. 개무시.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거든요. 중학교 때는. 근데 우리는 허수라는, 사실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 있는 거 허수라고 하는 거를 수학자들도 개무시했었어요. 원래 한 400년 정도 개무시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700년대 후반쯤 돼가지고 무시할 게 아니네,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네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학자들도 무시했는데 뭐 중학교 3학년이 무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여기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고요.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해가지고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허근도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건 여러분들 안 나와 시험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면은 옛날에는 시험이 있었어. 개수가 허수인 경우 있지 이거. A, B, C가 허수인 경우가 있거든. 허수인 경우까지 심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얘 개수가 실수인 것만 우리가 다룰 거거든.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학원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뭐 무시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근 나온다.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판별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판단해 주니까 얘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이거를 판별해 줍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식을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폰이나 핸드폰 찾지 말고 요거 판별식 뒤에 첫 글자가 뭐에 앞단지 혹시 아는 사람 있니? 뒤에 첫 글자가 뭐의 첫 글자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없나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 일단 막 질러보는 거지. 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요. 뭔가 판단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는 사람 있으면은 상품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런데 이거 짝수일 때, 여기에 짝수일 때, 그때도 이제 근해공식이 있었잖니. 그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4분의 D라고 이렇게 기호를 붙여놓습니다. 얘도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0하고 똑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요. 선생님 근데 왜 4분의 D를 붙이죠? 아예 여기다 써봐. 판별식이 뭐예요? 2B'의 제곱, B가 이거잖아. 마이너스 4AC 4로 묶여지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4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4분의 D를 쓰건 말건 어쨌든 간에 판별식 이놈이 0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판단해 주게 돼요. 자, 근데 판별식의 쓸모는 생각보다 많아요.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할 때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쓸모가 있는데 일단 판별식의 가장 1차적인 쓰임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냐 넌. 자, 판별식이 의미하는 것은 그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이것을 판단해 줄 때에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쓸모가 더 많습니다. 상 4번 말고 상에 잠깐만 이게 웬일이야? 상에 5번이 왜 안 들어가 있어? 잠깐만요. 이거 넣고 할게요. 자, 옮겨놓고 할게. 잠깐. 이제 약간 시간이 지체됐고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 풀어라. 개념 확인 쪽에 있는데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그냥 잘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모를 갖다가 양쪽에다가 2 곱해준 다음에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도 근해 공식, 네, 실근인지 허근인지 근해 공식만 쓰면 되고요. 자, 이제 실제 문제를 봅시다.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다 쉽게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 이놈의 한 근이 1이다. 이것도 역시 중학교 3학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식 성립하겠죠. 그래서 1 대입해 줍니다. A 더하기 1 뿅 더하기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다. 한 근을 1로 가진다면 그걸 대입해 주면 돼요. A가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정리해 주면은 A제곱 플러스 A는 0 정리해 주면 얘가 되네요. 그래서 A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래서 A 값은 0이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랄랄랄랄라 하는데 그러나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지? 성원이 왜 안 되냐? 얘는 왜 안 돼? 왜 안 돼? 얘는 왜 안 돼? 네, 맞아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얘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1차 방정식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자, 성우는 나 따라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개그 프로에서. 자, 아무튼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A가 0이면 2차 방정식 됩니다. 다른 한 걸 구해라. A는 0이다. 따라서 A에다 0 대입하고 이제 2차 방정식이 뭐였는지 보시게 되면은 얼마다?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5는요.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x 플러스 5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 됐죠? 진짜 x는 1 근 가지네. 또 하나의 근은 x는 얼마?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한 근 나와요. 한 근 주어질 때 그냥 그거 대입해라 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 문제는 좀 쉬울 거예요. 유제 문제들도 쉽습니다. 유제 문제들도 쉬운데 자, 유제 5-2번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여기 우리가 오늘 필수 예제 5번에서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유제 5-2번은 이것 때문에 재밌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이 표현 때문에 상당히 재미난 문제가 되거든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밌다니까. 자, 봅시다. 자, 필수 예제 두 번째 거예요. 당장 나왔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방정식 딱 풀려보니까 이상한 새끼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절대값 x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절대값이 없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x가 0보다 클 때하고 0 이상일 때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나눠가지고 이제 풀어볼 거예요. 이때는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얘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 그냥 나오면 돼.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해주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 근이 얼마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 그런데 마이너스 1은 버려야 돼요. 왜 버리죠?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 조건 하에서 풀었거든요. 3만 해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해 되나 안 되나?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원칙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성립해요? 성립 안 하죠? 해 아니에요. 해 아닌 건 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요 마이너스 x가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요 식을 쓰나 요 식을 쓰나 같다 이런 뜻이에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플러스 2x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또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1인데요. 여기서 또 그냥 쓸 수가 없어요. 0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서 방정식이 이렇게 변한 거거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 얘는 근이고요. 얘는 해가 아니에요. 실제로 해 아니에요. 1 대입해봐요. 1 대입하면 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식성립 안 해요. 그래서 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이제 이상한 새끼들이 나올 거거든요. 특히 절대값이 붙어서 나온 놈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 경우에는
절대값을 그대로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으니까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바꿔서 풀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확실히 고등학교 과정은 2차 방정식을 그냥 풀라고 해도 좀 만만한 게 아니네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절대값이 이렇게 딸려있는 문제들은 다 구간을 나눈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은 눈치가 조금 있다면은, 자, x를 그냥 제곱한 거나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x가 1이건 0이건 음수건 양수건 항상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 x가 뭐든지 같은 식이 나오니까. 아이, 그러면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같은 것이 반복돼서 나오면은 치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저기 수민이가 있어요. 자, 수민이, 길 가다가 이쁜 여자들 보면 무슨 충동을 느껴? 무슨 충동을 느껴요? 아,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해줘요. 싸대기 때리고 싶은 충동. 짝짝짝짝 힘도 딱 뱉어놓고서 어떻게 해요? 너 돌아다니지 마. 그냥 이쁜 것들은 다 죽어만해야 돼! 하고 막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성우는 딱 예쁜 여학생이 딱 지나가고 있어요. 무슨 충동을 느껴요? 무슨 충동을 느껴요? 아무 충동도 안 느껴요? 이상한 녀석이에요? 번호 따고 싶은 충동, 뭐 이런 충동 안 느껴요? 그쵸? 네. 또, 자, 음식이 앞에 있으면 나는 다 먹어치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같은 것이 반복돼서 나오면 치환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돼요. 치환은 무죄예요. 자, 절대값 x를 t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치환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구간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이 문제는. 그래서 t 마이너스 3 t가 나와야 되는데 왜 t가 안 나오고. 자, 그래서 t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돼. t가 누구야? 절대값이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음수는 안 돼. 양수만 돼. 그래서 t는 3이다. t가 누구야? 절대값 x야. 얘가 3인 경우는 x가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3인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찾는 해가 나누지 않고 나눠서 풀지 않고 한 방에 그냥 확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운이 좋은 케이스야 이거는. 항상 이렇게 치환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치환된 건 이해되나요? 이건 운이 충분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나는 이렇게 쉬운 문제 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유제 5-3번 어떻게 풀어야 된다? 네,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유제 5-3번은 지금 노트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해봐. 구간이 어떻게 된다? 얘가 0이 될 때 언제 0이 되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로 나눠집니다. 마이너스 1 이상이면은 아이 0 대입해봐야 양수잖아. 보세요. 난 여기까지 정리만 해줄게요. 앞에 마이너스 보고 있으면은 괄호치고 해줘야 되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절대값은 없어져도 여기에 숨어있는 어떤 괄호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푸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성재도 거기 저기 온라인에 풀고요. 뭐가 노트가 없어? 몇 페이지나 할지 모르겠어? 145페이지인가? 131페이지. 얘를 푸는 거야. 얘 푸는 거야, 얘 푸는 거야. 노트. 소민아, 저기 노트 하나만 줘. 이 와중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와. 친구네 집이 청평이야? 어떻게? 청평으로 이사 갔어? 수민이 다 풀었어? 답 다 나왔어? 빨리 2개 풀어. 정리해서 풀어요. 2개 푸세요. 정리는 내가 더 이상 안 해줄게요. 정리해가지고 푸는 것까지. 그리고 이 범위에 맞는 해를 찾으셔야 돼요. 범위에 맞는 거. 범위에 맞는 해를 찾아주셔야 돼요. 넣었어? 뭐하고 뭐가 나왔냐? 뭐가 나왔어? 해가 그랬다. 뭐하고 마이너스 1하고 풀었어? 자, 노트에다 좀 넉넉하게 좀 해줘.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정리되면 버리고 응? 아니지, 버리면 안 되지. 2개가 다 해가 되네요. 여기서는 얘는 여기서 오히려 버려줘야 되고요. 네, 다 나오겠죠. 오케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더러운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절대값이 뭐 여기서 뭐 2개가 있다든지 좀 더러워지는 케이스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취향이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근의 판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자, 봅시다. 여기 예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3번으로 아까 판별식에 대해서는 설명했어요. 자, 판별식 뭐라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요. 자, 그래서 이 짝수가 아니니까 뭐 안 좋네. 자, 봅시다. 판별식 d를 계산해 볼게요. d가 얼마예요? 요놈의 제곱 3의 제곱 9 마이너스 4k가 판별식이에요. 자,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면 돼요. 부등식 풀면 돼요. 따라서 부등식 풀어주면은 얼마? 마이너스 4k가 뿅 마이너스 9보다 작다. k는 부등 방향 바꿔야 되죠? 4분의 9보다 작다. 이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을 가질 경우에는 판별식이 9-4k인데 얘가 0이 나오면 돼요. 따라서 k가 얼마? 네,
4분의 9가 되면은 중근이 되고요. 9-4k가 0보다 작은 거. 그러면 서로 다른 허근이 돼요. 요거.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풀어주면은 k가 4분의 9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덕은을 갖게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암기시켜주는 고마운 문제예요. 별거 없고. 그래서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도 하고 중근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도 하고. 무조건 0보다 작다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k가 누구보다 작다 나중에 이것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필수제 4번이에요. 자, 이제 보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니까 이거 0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은 어쨌든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 있으면요. 됐나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아니면은 판별식도 못 써요. 2차 방정식이 판별식 쓸 거 아니야. 자, 실근을 갖도록 한다 봅시다. 판별식, 여기가 짝수야. 짝수니까 우리가 4분의 d 간편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간편한 판별식 얘는 어떻게 된다? M의 제곱 요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 자, 식좀 정리해볼까? 얘가 뭔지? M제곱 마이너스 괄호치고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계산해 주니까 M제곱 날아가고 플러스 M 플러스 2. 4분의 D가요. 계산해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요 놈이야. 자, 실근을 갖도록 하려면은 M 플러스 2가 얼마? 0 이상.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하고 똑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쌍둥이. 됐나요? 요즘에 쌍둥이들 많지요? 쌍둥이들이 많아요, 보면 요즘에. 네. 성우 말고 또 쌍둥이 있냐? 혹시? 저 새 쌍둥이인데요, 뭐 이런 거? 근데 옛날에 새 쌍둥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자애들 새 쌍둥이에요. 근데 일란성이에요. 와, 대박. 세 명이 똑같이 생긴 거야. 두 명이 똑같이 생긴 거는 꽤 많이 봤으니까 별로 안 신기한데 세 명이 똑같이 생기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선생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두 명 더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양쪽에. 신기한 게 아니고 끔찍해? 끔찍하군요. 이 세 명이서 같이 어떤 무한 뷔페집 이런 데 가면은 뷔페 사장님이 기분이 그렇겠네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따라서 m이 마이너스 2 이상이면은 얘가 1번 답이에요.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0보다 큰 거고요. 는 0이 되면은 중근 가진 거고요.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실근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m 플러스 2가 얼마? 0보다 작으면 허근이에요.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필수예제 5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5번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집중. 자,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이 이거 좀 전에 거는 나와도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자, 중요하니까 별을 주겠다 이거야. 별이 왜 떨어져? 별을 주겠다 이거야. 별을 주겠다. 자, 별.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아따, 복잡하게도 생겨버렸네. 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자, 한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 국어선생님 보면 난리 날 텐데. 관계없이 끊으세요. 항상 중근 끊으세요. 자, 관계없이 끊으시고 중근 끊으세요. 그냥 한 문장으로 보면은 식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요거는 누구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오, 그렇지. 너 대답 잘한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이에게 이걸 한번 줄게요. 뭐냐고요? 여기 옆에 마카롱 집에 가면요, 그거 하나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결제 다 끝냈어. 네. 쿠폰을 남발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네. 눈이 갑자기 초록초록해. 눈이 그렇게 빛났어. 세상에. 그럼 깜짝 하는데, 와. 저는 무서워요. 우리 집 고양이 눈 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반짝할 때. 양화 추루 먹자. 추루 반짝해요, 갑자기. 추루가 뭔지 알아요? 고양이들 무척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 관계없이 하면 뭐예요? 항등식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르셔야 돼요. 중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판별식 D는 0, 얘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항등식만 먼저 떠올려가지고 자꾸 항등식 이것만 생각하는데, 일단 밑에 나오는 식인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판별식부터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판별식 얼마? 판별식 계산해 봅시다. 4분의 D다. 이거 간편한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짝수니까. 그래서 K-A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앞에는 1이 곱해져 있고요. 괄호치고 쓰세요. 더하기 A제곱. 자, 얘가 0이 된다. 중근 갖는다 이거야. 중근 갖는다 이거야. 중근 갖는다면 이건데, 자, 이제 위에 걸 얘기를 봐봐요.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된다 이거야. 이 식이 바로 뭐다? 이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의 진짜 쓸모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다. 어머! K제곱 A제곱 따라가고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K K에 대해서 정리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K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자, 항등식인 경우에 AX 더하기 B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모든 계수가 다 0이어야 되거든요.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4분의 D가 이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버리려고.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계수인 얼마? A가 0, B는 1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이러면은 K가 뭐든 간에, K가 1이든 2든 간에 무조건 판별식이 무조건 0 돼버리거든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구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나오면, 항등식이 쓰인다. 근데 너무 항등식이 꽂혀가지고 항등식만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등식이라니까 이 상태에서 K에 대해서 막 정리하기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방정식이 무슨 K에 관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판별식을 먼저 쓴 다음에, 관계없이 하면, 장차 K에 관한 항등식이 사용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조건을 사용해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굉장히 잘 중요한 문제야. 시험 유형 잘 됐어요? 자, 이거 무지하게 레벨을 풀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쪽 문제.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이거를 그냥 2차식으로 보지 말고 방정식으로 보세요. 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얘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숫자, 숫자까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하면은 는 0으로 놨을 때 얘가 장차 어떻게 돼요? 누구의 제곱은 0. 이런 걸로 꾸미니까 얘가 중근 가진다는 얘기야. 중근 가진다는 얘기야. 이 는 0을 할 때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놈의 판별식이 얼마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은 3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 x의 제곱에 대해서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 나와야 된다. 네. 계산하시면은 9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1 빼기 8a제곱 빼기 8a 마이너스 16은 0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 그래서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a 마이너스 5 인수분해. 자,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5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여도 되고 아니 5여도 되고 마이너스 3여도 되고 이게 값이 가능하다. 계산부 잘못됐나 혹시? 8, 26 잘못된 거 없죠? 하나만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불안해. 계산식도 나왔는지. 자, 네, 2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1번 보니까 참 희한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보니까 신기해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뭘 기억해 줘야 되냐면 어떤 놈이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는 거나 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표현이나 판별식이 0이다라는 표현이나 세 개의 표현은 다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요거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어쨌든 조금 됐어요. 됐으니까 쉬기 딱 좋은 시간이 있죠. 쉬기 딱 좋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계속해서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꽃이에요. 2차 방정식 꽃이에요. 판별식이 아니고요. 판별식도 쓸모가 많고 한데 가장 많이 써먹는 거. 문과 부등급도 잊어먹지 않는. 문과 부등급도 문과 부등급 좀 넘어있다. 어쨌든 문과 7등급도 절대로 기억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잊어먹지 않는 근과 계수의 관계 10분간 쉬었다 해봅시다. 10분 쉬었다가 7시에 시작하자. 형제야.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한다. 안 되면 근해옥 씻는다. 그리고 이제 실근, 그 다음에 허근, 중근 구별하는 판별식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할까 해요.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은 계속 나오거든요. 앞으로. 근데 근해옥식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못하겠네. 근해옥식을 쓸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 되는 거 전부 다 그거 풀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은 계속 나와요. 근데 근해옥식을 또 안 써요. 그럼 뭐야?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은 바로
2차 방정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근과 기회수와의 관계예요. 근이 기회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당연히 관련이 있지. 근의 공식 보면 전부 다 기회수만 알면은 근의 공식 근 다 아는 거잖아. 근의 공식 보니까. 자, 방정식이 있었어. 어떤 방정식이 있냐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얘를 선생님이 조금 얘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볼게. a로 나눠줄게.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뭐 이렇게 해도 방정식 근 안 바뀌지 뭐. 같은 방정식이잖아 결국. 변형만 됐을 뿐이지. 알파하고 베타예요. 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러면은 이놈은요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이 알파 베타가 무리수가 이건 뭐이건 간에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2라고 2를 근으로 간다면 차방정식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2라고 2를 근으로 갔는데니까. 선생님 1 플러스 루트 2하고 루트 3을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지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하고 x 그리고 x 빼기 x 플러스 루트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뭐. 억지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알파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알파 베타는요. 그래서 이제 기수를 비교해 주다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9 이렇게 같아야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하고 같아야 됩니다. 두 분의 합은 굉장히 결과가 굉장히 간단해요. 근의 공식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특별히 이 a 값이 1이면 말할 수 없이 간단해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얘가 허근을 갖고 실근을 갖고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얘는 분명히 허근을 갖는데 어쨌든 두 근의 합은 얼마다? 2다. 두 근의 곱은 3이다. 굉장히 간단한 결과를 얻었을 때. 물론 이건 근의 공식 뜨면 허근 나와요. 둘 다. 두 근이 허근 나와요.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나와요. 2i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해가지고 더한 거 곱한 거 이 두 값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을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요. 2차 방정식 문제가 나면 거의 대부분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오케이? 근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전부 다 물론 이 관계식을 찾을 때에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찾은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찾는 방법은 여러분 책에 있는 근의 공식을 직접 써가지고 나오는 루트 복잡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더한 것도 간단하게 나오고 곱한 것도 간단하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걸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학생들은 그냥 이걸로 그냥 이해하면 되고요. 난 이거 잘 이해 안 돼 하면은 책에 근의 공식을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두 개 더 해보니까 진짜 이거 나오네. 곱해보니까 진짜 이거 나오네. 오, 개신기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공식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공식 찾기 쉬운 방법은 여기 A로 최고차항을 무조건 1로 맞춰준 다음에 나눠줘가지고 A로 나눠줘서 1로 맞춰준 다음에 기수를 그냥 쭉쭉쭉 읽어주면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음수 하나 부호 바꿔야 되는 거. 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할 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 부호 바꿔야 돼요.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냥 읽어줘야 돼. 그냥 읽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 부호 바뀌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수민이한테 됐어? 자, 성우야 됐냐? 다 됐네. 그러면 선거됐으면 다 됐네. 자, 두 개만 가지고 이제 1번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얘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오, 얘가 3이니까 얼마?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2 곱하기 또 마이너스 2네. 플러스 4 해서 얼마? 13. 자, 2번에요.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자, 얘는 분모를 통분해 주니까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오, 이게 웬일이야? 뿅, 더 가자. 알파 베타분의, 사실 위에 있는 거 좀 전에 구했지만은 또다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더한 거하고 곱한 거만 알면 다 돼. 곱한 게 얼마? 마이너스 2 분의 얼마? 9 더하기 4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3이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다. 세 번째 문제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이 변형식은 자주 등장해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첫 단원이니까 첫 단원에서 이 변형식 나왔었죠. 이 변형식 왜 배웠는지 알 것 같죠? 그쵸? 계속 나와요. 더한 값이 얼마? 3이야.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곱이 마이너스 2 3 해주면 얼마? 27 더하기 18 그래서 얼마? 45. 여기 계산하다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뭐냐면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공식에 나오는 3 그리고 하필 이 중에 하나가 3이라는 값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3을 한 번 덜 곱해준다든지 하는 일이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공식에도 2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 공식에 나오는 2하고 여기 앞에 숫자가 2가 나오는 경우에 하다 보면 2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면 내가 그 2를 계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숫자가 공식에도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도 숫자 값으로 식의 값으로 뭔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조심해주고 중간에 중간에 계산 과정을 생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수 안 합니다. 수학 잘하는 거하고 수학성도 좋은 거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어려운 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그냥은 몰라요. 얘는 그냥은 모르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 수 있어. 이렇게 변형식을 통해 가지고 제곱까지는 쉽게 알아. 얼마? 3, 3은 9 더하기 8 해서 얼마? 17. 그러면 이름의 제곱이 17인데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루트 17인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7인가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따로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플러스 루트 1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17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직접 그걸 구해가지고 해보시면은 알파가 어떤 거고 베타 큰 놈이 알파일 수도 있고 작은 놈이 알파일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렇게 해서 네, 어떤 놈이 작은 놈일지 모르니 큰 놈일지 모르니까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양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둘 다 써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다가 중간 단계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중간 단계로도. 자, 이 문제 기억 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자, 성민아 잘 이해되냐? 이럴 때마다 나 선생님은 내가 무서워져. 성민이마저도 이해를 시키는 이 선생님의 강의력, 이 나의 나의 능력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무서워져요. 내 스스로가 무서워져. 이럴 때마다 성민이마저 이해를 시키다니. 우영아, 너 선생님이 무섭지 않냐? 헛소리하는 게 무섭다고? 눈빛이 안 좋아? 눈빛이 아주 불량해요? 우리 집 고양이 눈빛이야.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얘는 또 더 어려운 게 나왔네. 자, 해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이제 7번이에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하하,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수식으로 바꿀 거냐 하면은 두 근에게 2대 3이다 하면은 알파 대 베타는 2대 3 이렇게 했다가 이제 고생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고생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러면은 근을 갖다가 하나를 2알파 또 한 근을 3알파로, 알파 베타가 근이 아니고 알파는 그냥 숫자, 어떤 숫자인데 2알파가 근이고 3알파가 근이다. 알파가 1이면 2하고 3이 근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이 근이고 두 근을 이렇게 다 아는 척 해줄 수 있어요. 문자 많이 안 쓰고 알파 베타 이렇게 안 쓰고. 됐나요? 자, 여기서는 두 근의 차이가 2다라고 하면은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고 큰 근을 이만큼 더 크니까 두 개의 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물론 큰 놈을 알파라고 하고 작은 근을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써도 괜찮아요. 문자를 처음부터 많이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문자 개수만큼 식 한 번 더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에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 자,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2알파가 한 근이고 3알파도 또 한 근이니까 두 개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얼마? 마이너스 9호 조심해주고 띄고 해야 돼요. 5K 그리고 곱이요. 2알파와 3알파 두 근의 곱이 얼마다? 12. 됐나요? 됐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써먹겠는 거예요. 무조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모르는 거 알파, K, 식도 2개 풀 수 있어요. 알파 제곱은 얼마? 6으로 나누면 2가 되네. 여기서는 뭐가 돼요? 5알파는 K? 5K? 그냥 알파하고 K하고 같네. 여기서는 알파 제곱은 2가 되고요. 실수 K 값을 구하래요. 알파하고 K하고 똑같으니까 집어넣을게요. 얼마? K 제곱은 2. 그래서 K는 루트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어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 K 값이 두 개가 나왔고요. 뭐 두 개 어떤 건지 몰라요. 네. 자, 두 번째 거. 두 근의 차이가 2다. 하나하나가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알파 더하기 2면 두 근의 합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두 근의 합은 얼마? M 두 근의 곱은이요. 마이너스 M 플러스 7. 뭐가? 잘못된 거 있어? 자, 그래서 모르는 것도 두 개야. 식도 두 개야. 자, 여기서 뭐예요? 위에 식 다시 써볼까? 정리해보면 2알파 더하기 2가 M이고요. 여기서는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마이너스 m 더하기 7이야. 잠깐만. 너희들이 연립방정식 배웠던가? 인기 없는 연립방정식 배웠죠? 연립방정식이 앞에서는? 아니야, 저 뒤에 나와. 연립방정식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1차고 2차야. 1차고 2차야 지금. 알파에 대한 1차고 알파에 대한 2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여기다 연립방정식은요 2차 연립방정식이거든요. 1차가 아니고 이때는 이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이 연립방정식? m도 모르고 알파도 모르는데 가간법 같은 건 쓸모가 없고 그냥 오로지 뭐예요? 대입법밖에 쓸모가 없죠. 이건 m 자리에다가 m을 알고 싶은데 m을 알고 싶어도 먼저 알파부터 알아낼 수밖에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이 m을 먼저 알아낼 방법이 없어. 이거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알파를 먼저 알아내도록 할게요. 물론 알파는 2분의 1 m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복잡해져요. 알파부터 먼저 구할게요. 2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7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5네. 이항해주면은 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2는요. 그래서 알파는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알파는 얼마?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파가 1일 때는 m이 얼마다? 4가 되는 거고요. 빼다 넣었어요. 마이너스 5일 때는 m이 얼마?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하는데 그 두 근이 하나는 2라고 3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저런 상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굳이 두 근을 뭐 다 할 필요 없고 알파가 2라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근을 가질 때에 알파가 1이면은 어떤 근을 갖는다? 2라고 3 이렇게 근을 갖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알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두 근 가질 때는 m의 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근 가질 때는 m의 값이 4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표현들 해줄 때 자, 연습해 놓을 수 있대. 8번 그래 8번까지만 해보자. 자. 까지만 8번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자 보자. 우리가 두 근이요. 근이 있는데 2하고 3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2하고 3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사실 되게 많아요. 인수분해가 일단 x-2 얘도 가능하고요. x-2 앞에 기회수가 2인 것도 가능하고요. 되게 많아요. 선생님 2x 이거요 x-2 하고요 3x-9도 가능해요. 아니 근데 3은 앞으로 빼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x-2 x-3은요 해가지고 2하고 3을 두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요 무조건 x-2라고 하는 거하고 x-3이라는 두 개의 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 기회수가 뭔가 좀 다르고 이게 음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해도 어쨌든 x-2, x-3이라는 두 개의 인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으면 배 안 돼요. 2 넣어서 0 안 나와요. 2 넣어서 0 나와야 되거든요. 3 넣어서 0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x-알파 그리고 최고 최한 개수가 5예요 하면은 마지막에 5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5부터 먼저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요. 군대 가게 되면 웃기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가게 되면 웃기는 일이 뭐냐면 훈련소 갔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옷을 입을 때는 위에 옷을 먼저 다 입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습니다. 이 순서까지 알려줘요. 되게 웃기죠? 아니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정돈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지부터 먼저 입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옷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풀려가지고 옷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정돈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옷부터 먼저 다 입었으면 반 입고 지금 착착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별거 같지도 않네. 일을 2번 바지 먼저 입으면 일 2번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자, 하나하나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일의 순서가 근으로 가는 거 먼저 찾아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는데 2하고 3을 근으로 갔는데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5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이렇게 하나 뭐 똑같죠. 그죠? 인수분해된 꼴로 안 쓰고 그죠? 너 똑똑하구나. 똑똑하구나. 네, 근데 그 내용이 또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이 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근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인수분해된 꼴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x제곱 더하기 빼기 조심 두 근의 합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 최고차항 1이면 더 이상 안 곱해도 되고요. 최고차항이 5면 꼭 곱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자, 얘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 알파 베타는 얼마? 5.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3과 5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찾으라는 거야. 만들라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x-3 x-5는 0. 2차 계수가 1이니까 끝났어요. 이렇게 하든지 두 근의 합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끝내시든지. 자, 얘가 알파 더하기 3이 한 근이고 5가 한 근이라는 얘기예요. 자, 얘기는 잠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요.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지금. 그 내용씩 써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 그러면은 인수분해에 대한 꼴보다는 각각 놓고 하니까 자, x제곱 빼기 알파분의 1이 근이고 베타분의 1이 근이니까 얘가 두 근의 합이고 얘가 두 근의 곱이니까 이렇게 꾸며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인 여기서 공식 두 근의 합은 얼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3x 더하기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2차 방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계수가 분수라서 뭐 불만 있습니까? 계수가 분수일 수도 있죠. 물론 이런 방정식은 이제 5 곱해가지고 이런 꼴로 좀 예쁘게 쓰긴 하죠. 예쁘게 쓰긴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쓰긴 하지만은 계수가 특별히 2차항 계수가 1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멈춰야죠. 별일 못 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갈 건 다 나갔어요. 오늘 진도 나갈 건 다 나갔고요. 그래서 필수 예제 8번까지
여기 그러니까 5-13까지가 숙제로 되시겠고요. 숙제로 되시겠고 수업 끝난 거 아니야. 여기 유제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좀 있을 거야. 여기서 좀 풀면서 잘 안 되는 거. 숙제니까 어차피 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 좀 드릴게요. 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돼요. 성재도 마찬가지고.